파닉스로 영어를 시작했거나 저를 만나기 전에 친구들이 영어 그 전에 이제 가정에서나 했던 이력이 많이 없었다 하는 친구들은 파닉스를 한 권 뗐다고 해서 갑자기 듣기 읽기가 원활하게 매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있는 컨텐츠들이 영어 초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아주 정제되어서 파닉스에 있는 단어만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기초가 부족하고 정말 초보자인 친구들은 딱 요 배운 단어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책을 내고 파닉스 원정대 읽기를 돌렸을 때 같이 시작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읽기 시작하고 이제 좀 영어를 알겠는데 이어질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또 무모하게 심화반을 만들고 이제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심화반은요, 파닉스 스쿨 심화반은 쉽게 말하면 제 이 책에는 30개의 파닉스 스토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파닉스 리더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토리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스토리를 읽기 교재로 자료로 삼아서 듣기, 읽기, 쓰기를 연습하는 기초 문해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기 중보다는 강하게 하는 게 친구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화반을 하게 되면 영어를 좀 안 했던 친구들, 영어를 뭐 듣기만 해서 뭐 들리기만 했다, 이제 막 파닉스를 뗐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스킬을 좀 골고루 부담 없이 막 너무 쓰기가 많아요 이렇지 않아요. 좀 부담 없이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먼저 제가 눈을 감고 스토리를 들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감고 들어보는 이유는 그래야 친구들이 소리에 좀 온전히 집중을 하고, 또 하나 뭔가를 들을 때 전혀 모르는 내용이나 내 수준이나 흥미에 안 맞는 내용은 진짜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구들이 파닉스 스쿨을 저랑 이제 원정대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벌써 아는 내용이잖아요. 시간이 조금 이제 9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재생이 될 거예요. 이야기의 장면이. 이 스토리에 사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상상을 하면서 뭔가 이 단어라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들어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시퀀싱 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 활동은 나중에 가서 ORT에서도 이어지고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라이팅을 하게 되면 서머리를 처음에 하죠. 서머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줄거리 쓰면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읽는 것도 부족하고 또 친구들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다 이것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도 스토리 센스가 사실은 생기는데 대화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서머리라는 게 요약하기가 친구들한테 되게 어려운 스킬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이 텍스트부터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문장을 붙여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붙여보고요. 2주 지나면 붙인 데다가 빈칸이 하나 있어가지고 빈칸을 또 써보고요. 이 활동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듣기에 반응하는, 듣기 음원에 반응하는 토대를 가지고 요거는 조금씩 매 주차 활동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익숙해지고 또 그 다음 주차에 새로운 활동을 또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맛볼 수 있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을 연습을 한 번 더 해야죠. 그 전까지는요, 우리 친구들이 디코딩에 가까워요. 이 똑같은 스토리를 읽어도 친구들은 그냥 뭐랄까요, 이 글자 써있는 걸 소리로 옮기는 데에 연연했다고 하면 여기는 친구들이요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높낮이, 유창성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3스텝 가이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따라서 친구들이 손가락을 짚으면서 읽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2번, 듣기도 2번 정도 했고 읽기도 한 2-3번 했거든요. 텍스트가 조금 더 체화가 됐어요. 이때 컴프레hen션을 해봅니다. 컴프레hen션은 여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잘 이해했는지 해보는 거예요. 이거요 되게 공부같이 보이는데요, 친구들이 뚝딱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텍스트 장벽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에 가서 독해 수업을 한다거나 많은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교과서 수업 같은 게 다 이 기반이 똑같아요.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휘나 문법 같은 거를 그 텍스트를 가지고 연습을, 그러니까 따로 또가치를 해주는 게 그런 우리가 말하는 미국 교과서식 수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수업을 바로 하기에는 이제 막 파닉스를 하고 거기로 가기에는 아직 스킬이 부족해요. 쉬운,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듣기도 해보고 컴프레hen션 체크도 해보고 어휘도 해보고 또 생각 나누기가 있습니다. 읽기를 표면적으로 단어만 이해하는 거는 낮은 수준의 쉘로우 리딩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거기다가 대입해보는 게 우리가 말하는 비평적인 읽기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아주 높은 수준의 글에 가서 이런 걸 해보려고 그러면 또 어려워요.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 글만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부터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시켜요. 리더스를 하든 뭐 이런 파닉스를 하든. 그래서 친구들 보면은 주인공, 뭐 배경, 사건,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 엘리멘트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볍게 있고요. 마지막에는 어휘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친구들이 쓰기나 이런 게 너무 많으면은 벌써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컬러 하는 거예요. 컬러드 월드, 잼이 나오거든요. 그림을 보고 그러면 잼인 걸 알아서 여기서 잼을 찾아서 그 단어를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나중에 되면 이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봐라, 찾아서 써봐라, 뭐 찾아서 쓰는데 스크램블드 돼가지고 스펠링을 한 번 더 보게 한다든지 이것도 주차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hen션, 이해력 체크하고 어휘 체크하고
하고, 여기는 선택 활동지인데 대부분은 다 해요. 왜냐면 여기가 쉽고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워드 점검 한번 해주고, 여기 이야기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 골라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는요. 친구들이 항상 정해진 단어를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뭐랄까 제약이 있어서 즐겁지 않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약간 숨통을 튀게 해주는 저는 이런 자기가 선택하는 활동을 또 과정마다 넣어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어떤 친구는 막 더 이런 거 쓰는 친구도 있고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들은 뭐 배운 jam, cat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골라서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그래서 이 숨 쉴 구멍을 주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단어를 외울 때 예를 들어서 키, 열쇠 키, 열쇠, 이거는 반쪽짜리 단어 지식이에요. 키라는 게 열쇠도 되지만 실마리도 되고요.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친구들이 단어를 그냥 영어 단어, 한국 단어를 1대1로 대입해서 외워버리면은 그런 단어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권장하는 게 키라고 했을 때는 열쇠, 아니면 내가 키가 나왔던 어떤 읽었던 거나 영화나 뭐 영상물의 장면, 이게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확장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직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저는 제가 자랑인 건 이겁니다. 이야기가 생쥐가 그 고양이가 갖고 있는 햄이랑 잼을 훔쳐가는 데서 제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래서 햄과 잼을 훔쳐간 쥐는 끝까지 무사했을까? 아니면 고양이에게 잡혔을까? 뭔가 혼이 났을까? 오픈 엔딩이기 때문에 여기 친구들이 자기의 생각을 더 해보는 거예요. 영어나 한글 다 쓰라고 되어 있고 점점 이제 친구들한테 영어를 한마디라도 써보라고 이제 권장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엄마들이 볼 때는 그림 그리기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도의 이제 텍스트를 글자만 보지 않고 여기에 내 생각이나 결말을 상상해보고 하는 조금 고급 스킬들을 여기서부터 쉽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파닉스는 항상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는 친구들이 쓰는 걸 힘들어하면 말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파닉스 과정은 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책에 나오는 반복되는 문장을 친구들이 바꿔서 해볼 수 있게끔,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쓰고 말로 해도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 문장에서 나만의 문장, 그다음에 기초 라이팅 문법, 일단 어순이라든지 뒤에 가면 문장 구호, 띄어쓰기, 대소문자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연습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과정을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원정대 했던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부모님들이 눈이, 이걸 하루에 하나요? 선생님 이게 며칠치예요? 그래서 하루치입니다. 하루에 하나요? 이러셨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 안 돼요. 제 말을 믿어보세요. 저는 막 선행을 위한 선행, 무조건 앞서가기 위한 선행, 공부를 위한 영어 막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하면서 친구들이 즐겁게 하는 베이스 속에서 한 번씩은 좀 우리가 쫙 끌어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쫙 끌고 좀 편하게, 쫙 끌고 편하게, 이게 반복이 돼야지 친구들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엉덩이 힘이 필요하고 뭔가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런 시점에 그거를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주어지거든요. 토대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엄청 막상 해보면 엄청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림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친구들이 물리적으로 약간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시간 안배를 방학이라서 어머니들께서 잘 해주시면은 할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친구들도 매주 달라지는 과제가 뭔지도 또 자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고, 또 나중에 되면 이제 공부 같은 게 6주차 되면은 조금 더 학습적인 게 돼서 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게 생겨요. 그러면 되게 아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즐겁게 최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어휘, 또 기초 라이팅 문법까지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맛볼 수 있는 기초 문해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장은 파닉스 스쿨 책을 저랑 원정대를 했든 가정에서 했든 하셨던 가정에서 해봤던 친구들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파닉스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읽는 게 문장 읽기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